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토요일에 있는 프로토 6경기가 토토 경기들에 있어서 6경기 승무패와 원오버 핸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밑에 있는 것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 픽이 아니고요. 픽은 우측에 있는 이게 픽이고 이것들은 이제 그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 해외 배당 기준 승무패 확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6경기가 있고 제가 한 경기당 한 3개의 픽을 추천을 드리는데 제가 가장 추천을 드리는 게 맞을 때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게 맞을 때도 있기 때문에 잘 조합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번 경기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경기 6위 강주 대 5위 대구의 경기고요. 배당으로만 본다면 지금 국내 배당에선 무승부 쪽이 가장 많고요. 해외 배당에선 좀 승패 쪽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내 배당에서도 대구가 일단 정배를 받았습니다. 정배를 받았고요. 지금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광주는 홍준호 그리고 펠리페 선수가 퇴장으로 이번 경기 출전하지 못하고 윌리안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합니다. 포항 같은 경우엔 전민강이 징계고 최영준이 전북과의 경기이기 때문에 임대 조항으로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번 경기부터 보면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광주에서는 지금 펠리페, 홍정우 그리고 윌리안이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 정태욱 선수는 출전 가능해 보이는데 대안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에드가는 그래도 후반전에라도 교체로 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후반 막판이라도. 일단은 광주는 수비에서의 홍준호, 아실막 토프와 더불어서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선수가 퇴장으로 나오지 못하는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전방에서도 이 펠리페와 윌리안이 빠지는 부분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구도 지금 이탈이 있죠. 에드가와 지금 대한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긴 한데 광주는 그래도 윌리안이 남아있고 대구는 세징야가 남아있습니다. 이 둘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이 선수진에서의 이탈은 광주가 더 커 보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선수진들이 남아있고 세징야뿐만이 아니라 물론 에드가가 있을 때의 그 대구는 더 강력하지만 에드가가 없더라도 역습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 봤었을 때는 지금 윌리안과 펠리페가 없는 부분은 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좀 대구 원정팀인 대구 사이드로 보고 있고요. 무와 패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지금 대구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어요. 리그에서도 그렇고 원정에서도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데 이번 타이밍에서는 한 번쯤 승리할 타이밍이 왔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선수 이탈이 많은 광주 상대로 전반전에 잘 버텨내고 후반전에 에드가가 투입이 된다면 이 경기는 대구가 이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패 쪽을 보고 있고요.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오버가 정배였을 거예요. 오버가 정배인데 저는 역배로 좀 언더 쪽을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 경기는 일단 공격에서의 키를 광주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이 결장과 부상으로 인해서 키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조금 저득점 양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언더 쪽으로 보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0대0 양상으로 가다가 후반전에 에드가 투입 후에 대구가 한 골로 간신히 이기거나 아니면 세트피스 한 방으로 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1점 차의 승부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고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은 광주의 패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입니다. 전북 대 포항의 경기고요. 배당 쪽으로는 다 승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북은 한교원과 이용 선수가 일단은 부상인데 출전 여부가 아직까지는 조금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포항은 말씀드렸다시피 전민강 선수가 징계로 출전하지 못하고 최영준 선수 같은 경우에 인대 조항 때문에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오늘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5범석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북이 포항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굉장히 우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력만 본다면 최근에 전북의 조금 흔들리는 모습 그리고 한교원과 이용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부분은 이 우측 라인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라이스 감독이 이런 큰 경기에서 강한 부분, 그리고 포항의 이런 최영준의 이탈,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경기력적으로는 포항 쪽이 조금 더 우세해 보이는 경기지만 전북이 조금 힘겹게 이 경기 좀 어쨌든 꾸역승을 또 해나갈 것 같습니다. 모라이스 감독이 이런 중요한 경기를 놓치지 않을 것 같고, 오늘 경기에서 울산이 또 상주를 잡아냈기 때문에 이 경기 전북이 반드시 조금 수당도 많이 붙을 테고 이 동기부여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포항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따냈기 때문에 물론 포항이 뭐 대충 할 팀은 아니지만 동기부여적으로는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전북 쪽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포항이 크로스 공격에 약한 부분들을 본다면 전북의 바로의 크로스 그리고 구스타보의 헤딩이 한 방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승을 보고 있고요. 이 경기는 전북과 포항의 경기라면 포항도 동기부여가 그렇게 크진 않더라도 대충 할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경기는 조금 득점이 많이 나올 양상으로 보여서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무승부 쪽으로 전북이 2대1 또는 3대2 정도로 간신히 이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9위 첼시 대 6위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고요. 국내에서는 승무 쪽, 해외배당에서는 승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 제 생각과 동일합니다. 첼시가 최근에 경기력이 굉장히 좀 떨어져 있고 이적생들이 들어왔지만 돈을 많이 썼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조직력적인 부분이나 아직까지는 제대로 갖추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탈 팰리스가 분명히 라인을 내리면 고전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첼시에서 일단 베르너 선수가 리그컵에서 득점을 했다라는 부분과 이 경기에서 지루가 조금 선발로 나온다면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일단 첼시 승을 보고 있고요. 어느 번은 조금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첼시가 승리한다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첼시가 득점만 하면 이 경기 좀 다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이 경기는 조금 오버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도 이 경기는 조금 첼시가 2점 차 정도로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선제골만 넣는다면 이 경기는 좀 다득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3위 에버튼 대 10위 브라이튼의 경기고요. 배당적으로 국내에선 승패, 해외배당에선 승 쪽이긴 한데 무승부와 패 쪽도 빈도가 있습니다. 일단 배당은 에버튼이 완전히 정배를 받았죠. 정배를 받았지만 저는 이 경기 좀 이변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버튼이 중원에서의 이런 무게감은 브라이튼 상대로 굉장히 좋지만 에버튼이 역습에 약한 부분은 브라이튼의 코널리나 램프티를 활용을 해서 득점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에버튼이 이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들 자체는 브라이튼의 좀 강한 압박에, 브라이튼은 또 리그컵에서 로테이션을 돌렸어요. 수비진 제외하고. 그래서 체력적인 부담도 크게 없을 것 같아서 이 경기는 조금 이변으로 봐도 좋은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라이튼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 경기들이 이번 시즌의 모습을 봤을 때는 경기력 자체들은 다 나쁘지 않았고 결정력이 있어서 좀 아쉬웠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경기에서만큼은 에버튼 상대로는 조금 이변을 일으켜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버튼의 패 쪽을 말씀을 드리고,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득점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언더 쪽보다는 좀 치고박는 그런 경기로 될 양상이 좀 크다라고 봐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패 쪽으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브라이튼 사이드로 에버튼의 핸디캡 패 쪽을 말씀을 드리고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7위 리즈 대 13위 맨시티의 경기고요. 과거 동일 배당이 없었습니다. 과거 동일 배당이 없었고요. 이 경기는 일단은 굉장히 낮은 똥배당을 받았죠. 똥배당을 맨시티가 받았는데 이변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리즈가 제 생각에서는 이 전술 자체를 바꿔서 나오기보다는 기존에 하던 대로 압박을 조금 강하게 하고 후방에서 빌드업 하다가 롱킥으로 상대 뒷공간을 노리는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맨시티는 수비 불안에 대해서 디아스 선수를 영입을 하긴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센터백 쪽보다는 지금 좌우측이 조금 더 불안하지 않나라는, 특히 좌측의 맨디 쪽이 가장 좀 불안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센터백을 영입을 했습니다.
리즈의 이런 전술적인 모습을 본다면 수비적으로 좀 굉장히 좀 불안한 팀이죠. 현재까지는 아직 1부 리그에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수비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하고 해리슨 선수가 또 리즈에서 부상이라고 하네요. 일단 맨시티도 공격적으로는 아구에로 선수와 제수스 선수가 부상이기 때문에 또 스털링 톱으로 나올 텐데 만약에 크리스탈 팰리스처럼 라인을 조금 내리는 팀이었다면 맨시티가 고전할 가능성도 있었겠지만 리즈처럼 조금 공격적으로 임하는 팀이라면 리즈가 또 수비적으로 역습을 당할 때 불안하죠. 그래서 맨시티가 스털링이나 데브라이너를 활용을 해서 또는 뭐 토레스나 마레즈 선수 2선 자원들이 또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노린다면 리즈의 불안한 수비 상대로 득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즈의 패 쪽을 보고 있고요. 일단 패가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이 3.5점이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3.5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2.5점이었으면 오버로 말씀을 드리고 가장 추천을 드렸을 텐데 3.5점이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리즈와 맨시티의 지금 이런 경기력적인 부분들을 본다면 상성상 이 경기는 조금 득점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4점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리즈가 이 초반에 조금 실점을 하게 되면 리즈가 좀 큰 점수차로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서 일단은 이 경기는 조금 4점 이상 나올 것으로 봐서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고 핸디캡도 핸디캡 패 쪽으로 맨시티가 이 경기 조금 고전하기보다는 오히려 리즈 같은 팀이면 맨시티 입장에선 땡큐죠. 이렇게 공격적으로 임하는 팀이라면 맨시티가 좀 큰 점수차로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12 뉴캐슬 대 18위 벌리의 경기고요. 국내 배당에선 승패 쪽으로, 해외 배당에서는 승이 가장 높지만 무승부와 패배의 빈도도 있습니다. 배당은 일단 뉴캐슬이 정배를 받았는데 이 경기는 좀 굉장히 승무패로 접근을 했었을 때는 조금 어려운 경기인 것 같아요. 일단 뉴캐슬이 벌리 상대로 뭐 상대 전적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이번 시즌에 유리한 건 뉴캐슬이 맞긴 합니다. 벌리는 로드리게스 선수가 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뉴캐슬 사이드로 보고 있는데 뉴캐슬의 최근의 경기력도 그다지 좋지 않고 또 뉴캐슬은 조금 라인을 내렸을 때는 조금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벌리 상대로 조금 라인을 높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가 최근에 좋지 않은 벌리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면 오히려 이 뉴캐슬이 조금 뒷공간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조금 조심스럽게 승무패에서는 무승부 쪽으로 좀 0대0 양상 또는 뭐 벌리 가 선제골을 넣는다면 1대1 양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지루한 경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뉴캐슬과 그렇고 벌리도 그렇고 결정력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두 팀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언더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패 쪽으로 이변을 보고 어떻게 보면 이변 무승부니까 이변을 보고 있는 거죠. 이변을 조금 보고 있기 때문에 핸디캡 패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요일 6경기 이렇게 공유를 드렸는데 잘 조합을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